자, 선택과목 25년 10월 모의고사 세 문제 27, 28, 29. 자, 27번부터 지금 가주권은 함수의 fx가 그냥 감소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되고, 자, 나주권에서 가치구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에서 fx의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fx가 감소하는 그래프가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내가 마이부터 4까지의 그래프를 생각해본다 치면 마이에서 생기는 함수값이 당연히 가장 높은 최대일 수밖에 없겠다. 그죠? 그럼 얘가 마이에서 최대값 1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자, 우리 이 fx라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1,1 지나고 그 다음에 3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 최소값이 돼야 되니까 3,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자, 어떻게 감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조롭게 감소하고 있는 이런 fx의 그래프다. 자, 이런 fx의 그래프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건 이 조건까지밖에 없는 상태고, 자, 물어보는 것도 간단합니다. 인테그랄의 그럼 얘가 1에서 3까지의 f의, 자, 그대로 마이너스 3까지 fx의 dx가, 자, 3이라고 주어졌을 때, 자, 물어보는 건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의 f 인버스 x dx다. 역함수의 미분이다. 그쵸? 역함수의 미분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기하학적인 해석은 어떻게 됐었냐면, 두 함수 그래프가 분명히 yx에 대한 무슨성이 있으니까, 대칭성이 있으니까 대칭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수적인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었죠. 자, 대수적 해석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역함수의 미분을 쓸 수 있다는 거. 한마디로, 자, f의 역함수를 g라고 하면 g'x는 f'x분의 뭐가 될 거니까 1이 될 거고,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네. 자, gfx의 합성이 x로 나올 거니, 자, g'의 fx가 f'x랑 못했을 때 우리가 1 된다는 조건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정적분 안에서 이 g'에 대한 역함수에 대한 도함수가 있으면 얘를 f'x분의 1로 바꾸어서 적분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내신할 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쌤 뭐도 얘기를 했었냐면, 자,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한 대수적 해석에서 하나 더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자, 치환적분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럼 쌤이 지금 이 내용들이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자, 이 기하학적인 해석이랑 이 대수적인 해석들,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지금 그래프가 잘 그려지거나 아니면 적분하는 식에서 g의 도함수가 나오거나 명확하게 언제 뭘 써야 되는지 눈에 들어 나오는 상태야. 그러면 자, 이거 치환적분을 쓰는 때는 언제인지 지금 한번 같이 구분을 해볼 건데, 자, 이 그래프가 먼저 기하학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자. 자, yx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꼼꼼하게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비율에 맞게 마이너스 1,1이라는 점 지나는 fx에 대해서, 자, 지금 fx 그래프는 3, 마이너스 2도 지나고 있고요. 자, 요쯤에 지날 거라는 거. 자, 감소하는 단조로운 그래프인데 yx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역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yx 그려놓고 생각을 할 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 적당히 그래프를 하나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진 게 감소하는 형태로 fx였다라고 그러자. 그럼 나한테 주어진 건 지금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x의 정적분,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 양의 면적이랑 음의 면적에 대한 정적분 계산은 되겠다라는 생각인 거지. 그럼 여기서 주어진 조건은 요 면적을 쌤 s라고 보고 요 면적을 t라고 했을 때 s-t가 얼마라고 주어진 거냐면 지금 3이다. 이렇게 주어진 상태라는 얘기야. 그럼 얘 역함수의 정적분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얘를 yx 대칭이동을 시켜야 되고, 그럼 이 3, 마이너스 2라는 점은 yx에 대해서 대칭으로 쭉 되면서 마이너스 2,3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1은 자, yx 대칭이동 되면서 1, 마이너스 1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교점 yx 위에서 생기게 될 거니까 감소하는 그래프의 단조로운 그래프가, 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나한테 요구하는 지금 면적이 어디에 있냐면 f 인버스가 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의 정적분을 물어봐.
얘들아, 이 노란색 부분의 면적에 대한 정적분 값은 노란색 그래프에서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잖아. 원래 함수에 있는 거니까. 그럼 얘를 이제 yx에 다시 배에서 다시 무슨 이동 시키냐면 대칭 이동을 시키면, 자 이런 생각. 이 면적이 yx에 대칭 이동되면 이 부분의 작은 면적은 어디로 가게 될 수밖에 없냐면, 자 yx 대칭이라는 게 x축이랑 y축 역할을 바꾸는 거니까 원래 함수에서는 이 y축과 둘러싸인 이 파란색 면적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접혀서 올라가는 거지. 이해했어? 마찬가지로 그럼 이 양의 면적을 나타내는 이 노란색 부분 또한 이 y축이랑 현재 원래 함수 그래프가 둘러싸인 부분이 되는 거니까 여기 아래쪽에는 이 파란색 면적이 현재 노란색 면적이 된다는 거. 여기까지 하다 보니 그럼 이 파란색 면적이랑 현재 내가 계산되어 있는 이 분홍색 면적 사이에 관계성이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뚜렷하게 눈에 보일 리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상태지, 그치? 어떤 조각 모음을 하기가 힘든 구조인 거잖아. 그죠? 이해했어요? 그럼 이런 형태라면 지금 우리가 기하학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 기하학적인 해석은 어떨 때 많이 만들어졌었냐면 이 yx에 대해서 역함수와 자기 자신의 그래프가 굉장히 단조로운 형태로 표현된대. 이렇게. 여기 fx고 얘가 지금 gx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 gx 그래프에서 예를 들어서 뭐 A에서부터 B까지의 요면적이 계산하고 싶다면, 자 그대로 얘를 대칭 이동시켜가지고 얘는 그대로 이 y축 둘러싸인 이 노란색 면적을 계산하게 되는 거고, 맞니? 그럼 이 노란색 면적을 계산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 있는 fx는 적분이 가능한 함수니까 이 파란색 면적은 계산 가능, 적분 가능한 면적이 됐으므로 이 노란색 면적이 지금 내가 모르는 s라는 면적이라 치면 이 s라는 면적을 자 이렇게 기역자 모형에 도형해서 적분 가능한 부분을 뭐해서 썼다? 빼서 계산을 했었다. 그래서 얘는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 넓이를 계산한 다음에 이 적분 가능한 면적도 빼서 자 ES를 계산을 했었다. 원래 이렇게 되었니? 자 그런데 얘는 그림이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예쁘게 맞추어져 있을 때 쓸 수 있는 개념이 됩니다. 그럼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정적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자 여기 그러면 한번 잘 정리를 해보자. 자 이걸 이제 치환적분을 통해서 한번 의미관찰을 다시 해볼 거예요. 자 치환적분을 한다 치면 무엇을 어떻게 치환을 할 거냐면 현재 여기는 이 f 인버스 x가 적분 가능 불가능, 적분 불가한 함수가 되는 거다. 그치? 그러면 이 f 인버스 x를 내가 만약에 t라는 하나의 변수로 치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적분 변수도 일단은 바꿔야 되고 적분의 무엇도 바꿔야 되냐면 구간도 바꿔야 돼. 그럼 구간부터 한번 바꾸어 봅시다. 자 인테그랄에 그럼 얘는 자 마이너스 2부터 지금 적분이 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f 인버스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갈 거고 부터 자 1 들어가면서 f 인버스 1까지 정적분이 되겠다. 그죠? 근데 f-2랑 f 인버스의 1이랑 f 인버스의 마이너스 2는 방금 우리 함수 그래프에서 얘가 f-1이 1이고 그 다음에 f3이 2라는 거, 마이너스 2라는 걸로부터 자 어떤 함수값을 가지는지, 역함수의 어떤 함수값을 가지는지 표현이 가능해요. 자 지금 f 인버스의 마이너스 2를 찾으려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2인 정의역을 찾아야 되죠. 그럼 얘는 얼마나 되는 걸까? 그렇죠. 3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얼마나 되는 걸까?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적분 구간이 이제 3에서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되는 거지. 3에서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되면 원래 기존에 있던 함수의 적분 구간이랑 마주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야. 그죠? 그럼 이 자리에 이제 t가 쓱 들어가게 되면서 자 이제 적분 변수가 dx였는데 자 우리 목적은 이 dx를 그러면 이제 누구 t로 바꿔야 될까? dt로 바꿔야 돼. 자 그러면 dx를 dt로 바꾸려면 문자 x와 y 사이에 x와 y가 아니라 x와 t 사이에 관계식이 있어야 되죠. 그 관계식은 당연히 치환한 데 있을 것 아니야. 그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역함수를 미분하는 건 꽤 불편한 일입니다. 그죠? 역함수를 미분하는 건 꽤 복잡하고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벌일 거냐면 역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마찬가지야. 얘는 f 인버스 x가 t이기 때문에 자 얘랑 같은 편으로 그러면 t에 대응되는 f의 함수값은 x가 된다.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는 거다. 그치? 이해하니?
그럼 얘가 지금 x와 t 사이의 관계식이니까 얘를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f'(t) dt가 dx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된 거. 그래서 자, 요 f'(t) dt가 요 dx 자리에 들어가면서 요 자리에 f'(t의 dt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꾸어서 역함수 적분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얘가 인테그랄에 3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tf'(t) dt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역함수식 자체를 t로 치환하면서 치환 적분을 해서 이렇게 역함수의 적분도 가능하다라는 거. 내신에선 자주 다루는 내용은 아니고 수능에서도 그렇게 자주 다루는 내용은 아닌데 뭐 알았으니까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요거는 t랑 f'(t는 별개의 함수예요. 완전 독립적인 함수니까 무슨 적분이 들어가야 될까? 그렇죠. 부분 적분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 놨으니까 얘는 tft에 그대로 3에서 마이너스 1까지야.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빼기 인테그랄에 프라임 옮겨가면서 3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ft dt로 표현되면 되는 거니까 자, 이 자리에 마이너스 1 넣고 3 집어넣으면서 계산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에다가 자, 마이너스에 3f3이 되고 f 마이너스 1은 저기 얼마로? 1로. 그치? f3 저기 얼마로? 마이너스 6 표현됐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6 하면서 5가 만들어지겠네. 그치? 그럼 이 정적분은요? 자, 3에서 마이너스 1까지니까 저기 원래 함수의 정적분에서 구간이 뒤집어진 상태다. 그치? 그럼 플러스 3이 아니라 무슨 3이 되는 걸까? 마이너스 3. 그렇게 3을 더해서 8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대수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과정에서 치환 접근하는 내용도 있는데 이게 내신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수능 전에는 한번 짚어봐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한 번 정도 연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내용만 할 줄 알면 계산은 간단한 문제였다. 된 거야? 네. 자, 그러면 28번으로 가봅시다. 음, 28번에 자, AB 길이고 BC 길이가 이고 그 다음에 그 끼인 각을 세타로 가지는 삼각형이 있는데 자, 여기서 먼저 AC의 중점을 잡아놓고 이 AC랑 AB랑 평행하면서 M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럼 중점 지나면서 평행선 그어졌으니까 중점 연결 점이 만들어질 거고 요 지금 D라는 지점은 반드시 B와 D의 어떤 점? 중점일 수밖에 없다.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길이는 1, 1 되는 거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 M에서 D까지 길이도 1의 절반이 몇 분의 몇일 거라는 거? 그치, 2분의 1일 거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얘가 또 어떤 선을 긋냐면 A에서 각이 닿는 선을 긋겠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평행선이 나왔는데 각에 대한 내용이 존재해요. 그러면 동의각이나 억각을 뭐하라는 얘기? 옮기거나 닮음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야. 당연한 거다. 그쵸? 자, 어쨌건 간에 이렇게 쭉 연결을 해가지고 자, 이 기존에 있던 삼각형 BC라는 점과 만나는 점 E 그 다음에 이 평행선과 만나는 점을 F라고 준 다음에 자, 이제 물어보는 게 뭔지 확인을 하러 갑니다. 자, 구형의 상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 자, 삼각형 ABE의 넓이를 F세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여기 있는 FCG CDF의 넓이를 지금 G세타라고 정의한 다음에 자,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의 세타 제곱분의 F세타 다시 G세타의 이런 비율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하라.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들을 잘 표현해봐야겠네. 세타로서 일단 둘 다 변의 길이가 하나가 정해져 있으니까 AB 길이가 1인 거 정해져 있으니 이 삼각형 넓이 표현할 때 여기 각 세타도 있으니까 우리 목적은 누구 길이를 구한다는 생각일까? 그치. 그럼 B 길이를 세타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 하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요 지금 DFC라는 삼각형도 봤을 때 D에서 C까지 길이가 얼마로 정해지니까
얘는 1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내가 요각의 크기를 알거나 요각의 크기를 알거나 이 셋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알아야 이제 삼각형 넓이 표현을 할 건데 아까 평행선이 나오니까 동의가곡각도를 뭐 해야 된다는 생각? 옮긴다라는 생각. 그럼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로 뭐가 될 거고? 세타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치. 그럼 내 목적은 두 번째로 뒤에서 어디까지 길이를 표현한다? F까지의 길이를 세타로 표현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까지 두 번째.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해졌으니까 이런 DF 길이나 B에서 E까지의 길이를 어떻게 세타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B에서 E까지 길이를 지금 세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B에서 지금 D까지의 길이가 있으니까 이 짧은 길이를 뺀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기반의 E라는 점은 각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그럼 내각을 이등분하는 선의 기본 성질은 이 AB와 AC의 길이비가 그대로 B와 어디 안에? EC 안에서 드러난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 그러면 B에서 C까지의 전체 길이가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B에서 E까지 거리를 구할 때는 자, 현재 여기 있는 이 AB 길이와 AC 길이의 비율을 표현하자라는 얘기가 되겠네. 알아보겠니? 그런데 지금 A에서 B까지 길이 비율은 어차피 1만큼 되는 거니까 이 B가 가지는 길이 비율은 1이 된다라는 생각인 거고. 맞아.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E에서 C까지의 길이 비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길이 비가 되냐면 A에서 C까지의 길이 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선분 AB 대 선분 AC 이렇게 비율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나는 이 전체 길이가 현재 얼마인 걸 아냐면 2인 걸 아니까 이 전체 비율 중에서 네가 1만큼 가지는 비율에 대한 고백 계산이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야. 근데 얘들아 AC 길이는 정해지는 걸까? 안 정해지죠. 끼인각이 세타로 표현되는 거니까. 그럼 대신에 이런 생각은 가능하네. A에서 이 C까지의 길이가 무엇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얘기냐면 세타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 비율도 무엇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냐면 세타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 거. 그럼 지금 이 B2라는 길이의 목적은 B 길이를 내가 세타로 표현하는데 이 비율이 세타로 표현되는 거니까 이 전체 길이에 대해서도 세타로 표현 가능하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좀 더 말을 정리를 하면서 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B에서 지금 E까지의 길이는 결국 자, 이 둘의 길이 B는 자, 여기 있는 AB와 AC의 길이 B니까 전체 비율은 성분의 AB 길이와 성분의 AC 길이가 될 거고 길이 합이 될 거고 그 중에 얘가 성분 AB가 가진 길이 비율에 대해서 전체 길이인 1을 곱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전체 중에서 AB만큼 가진 비율이다. 전체 길이는 2다. 됐니? 근데 이 AB 길이가 간단히 1로 표현되는 거니까 여기는 AC 길이가 세타로 표현돼도 된다라는 생각인 거. 자, 그럼 여기 있는 세타라고 표현되는 AC 길이 빨리 구해봅시다. 그럼 성분의 AC 같은 경우는 제곱했을 때 자, 코사인 법칙 쓰면 되니까 1 더하기 4 마이너스 1, 2니까 2배에서 4 코사인 세타 될 거고 자, 5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되겠죠. 당연히 지저분하겠지. 그지? 그럼 얘가 루트가 들어가면서 이제 양의 제곱은 표현으로 1 플러스 루트에 5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분의 자, 1 곱하기 2니까 그냥 2 이렇게 들어가는 게 B 길이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컷? 자, 그럼 이제 계산해보자. 나의 삼각형 넓이를 나타내는 F세타라는 면적은 2분의 1에 자, 1에 자, 6이 그대로 곱해줘야 되니까 1 플러스 루트에 5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분의 1에 2에 다시 곱하기 무슨 세타까지? 사인 세타까지. 자, 극한 구할 때 0으로 가는 분자가 몇 개 있는지가 중요했었다. 그죠? 그럼 자 봅시다. 얘는 식은 복잡하지만 세타가 0으로 가면 얘의 극한값은 어차피 어디로 가요? 1로 가는 거니까 고민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 아닌 거야 일단. 그치? 그럼 얘는 0으로 가는 분자가 몇 개짜리인 식인 거지? 1개짜리인 거니까 분모에 네가 0으로 가는 게 1개가 되는 거구나. 그럼 G세타는 0으로 가는 분자가 몇 개가 있어야 되겠어? 3개가 있어야 될 거야. 그치?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적어내면서 세타로 표현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정리가 되면 자, 이 약분하면서 어쨌든 F세타를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해 봅시다. 그럼 얘는 1 플러스의 루트에 5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끝! 이제 G세타를 찾는 게 문제인데 자, 그럼 G세타는 여기 1인 게 나와 있고
자, D에서 F까지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자, 이 길이를 바로 관찰하기는 당연히 쉽지가 않은 상태거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평행선의 일부의 길이가 몇 분의 몇으로 나와 있으니까 2분의 1로 나와 있는 상태야. 자, 그리고 나서 잘 보면 아까 얘들의 지금 동의각의 위치는 세타로 옮겨놨는데 각이 등분선과 평행선의 하필 교점이거든, 그치? 그럼 얘가 이렇게 어읍각 같은 거 만들어지면서 이 마주보는 삼각형이랑 이 마주보는 삼각형도 서로 무슨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을까? 닮음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 알아보니?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도 비율이 있겠다, 그치? 그럼 그 비율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 비율, 여기 있는 B랑 ED 사이의 길이 뭐가 될 거고? 비율이 될 거고. 근데 지금 B의 길이 비율이 예뻐 안 예뻐? 안 예뻐. 더러워. 그렇잖아. 그럼 얘랑 마주보는 길이의 비율도 그렇게 예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비례식을 막 열심히 세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얘가 B, 여기 남아있는 길이는 그럼 1에서 뭘 뺀 값이니까? B를 뺀 값이니까 성분 길이로 표현해볼까? B 길이가 어차피 더러우니까 그럼 B 길이가 지금 도형상을 이렇게 한번 따와봅시다. 자, 이렇게 평행선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평행이 그려지면서 둘의 닮음을 얘기하는데 자, 여기를 편의상 그냥 K라고 부르면 얘는 뭐 마이너스 K 1-K가 된다, 그치? 그럼 두 도형의 닮은 비율은 몇 대 몇이 되는 거지? K 대 1-K가 돼야 돼. 그럼 얘랑 비고 몇 대 몇이 돼야 될까? K 대 1-K가 돼야 돼. 근데 이 길이가 현재 얼마냐면 1인 상태거든. 그럼 내가 찾는 길이를 X라고 둔다 치면 1대 X는 K 대 1-K가 되면 돼요. 됐나요? 목적은 X를 정리하는 거니까 계산해보면 XK가 1-K가 되면서 결국 X라는 값은 K분의 1 마이너스 뭐가 된다? K가 된다. 됐니? 그럼 생각보다 간단하네. 그럼 K분의 1에다가 분배되면 마이너스 얼마나 되니까? 1하면 되는 거니까 K는 현재 B의 길이였던 거잖아. 그치? 그럼 이 B 길이에다가 무슨 수를 취해가지고 역수를 취해가지고 얼마를 빼겠다는 생각? 1을 빼겠다는 생각인 거야. 된 거죠? 자, 그럼 그대로 표현을 해봅시다. 여기 있는 D에서 F까지의 길이는 자, 얘의 역수니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에 5-4 코사인 세타에다가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그냥 2분의 2 하면서 통분해버리면 되겠죠. 됐니? 자, 정리하면 얘는 2분의 그래서 자, 1이 빠지는 상태니까 루트에 5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돼요. 컷? 자, 그럼 여기 0 집어넣으면 1 빼기 1이니까 G세타는 분자에서 얘가 0으로 가는 인자가 돼버렸지. F세타 할 때 내가 0으로 가는 인자가 아니었는데 지금 얘는 이제 0으로 가는 인자를 만드는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식을 꼼꼼히 적어볼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G세타부터 만들어볼까? 그럼 G세타는 2분의 1에 여전히 1에 사인세타 똑같이 곱해질 거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그대로 DF 길이가 들어가겠다,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게 곱하기 자, DF가 되니까 2분의 루트 5에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곱하기 사인 세타까지 이렇게가 G세타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G세타를 세타 제곱 F세타로 나누어야 돼요. 자, 그대로 적습니다. 여기에 세타 제곱에 자, 아까 F세타가 요번에 1 플러스에 루트 5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는 표현이 되고 자, 얘가 지금 세타제곱 F세타죠. 자, 이제 리미트 세타를 0 플러스로 보내면서 극한값을 찾자라는 얘기. 사인 세타는 어차피 어떻게 될 거니까? 나눠낼 거니까 관심 없고. 자, 그럼 분모에 있는 식이 올라가면서 곱해지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상수하면 몇 분의 몇 생기면서 4분의 1 생기면서 끄집어도 되고 그럼 분모의 세타 제곱 나올 거고 분자에 얘가 올라가서 곱해지는데 좀 다행스러운 지점은 이들이 서로 무슨 꼴이다? 합차, 혈례꼴이네. 그럼 계산이 좀 편하겠다, 그지? 자, 그럼 부호 같은 거의 제곱에서 부호 다른 거 제곱 빼는 거니까
5-4 코사인 세타에서 자, 1이 빠지면서 자, 4 묶이면서 약분될 거 약분되고 나면 이 세타 제곱분의 타임이 1만 코사인 세타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상관문제의 극한이다. 그치? 그래서 답은 2분의 1일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그래서 중간 과정이 좀 뭐 복잡한 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목적만 잡고 그냥 계산을 쭉 이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해석의 기반은 여기는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세타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당연히 길이는 하나하나 예쁘게 나와 있으니까 다른 길이 하나를 잘 찾으라는 얘기고 평행선과 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 당연히 동의각각의 옮김과 닮음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하라. 이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어려운 28번은 아니었어요. 이렇게까지 잘 정리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29번. 자, 29번도 사실 얘는 그냥 수투에 나와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냥 괜히 그 적분이 삼각함수 주기함수를 이용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미적분 문제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냥 수투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29번을 보면 fx가 sin ax고 자, 그럼 얘 주기는 일단 a분의 2파이라는 거. 자, 그런데 가속번을 보니까 첫 번째 인테그랄 0에서 a분의 파이까지의 sin ax의 정적 분값은 2분의 1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요. 2분의 1 되는 게 아니라 2분의 1 이상이다. 자, 만약에 얘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냐면 상수 a가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어. 이 사인 그래프에서 0에서 a분의 파이까지의 면적이니까 0에서 a분의 파이까지의 면적이면 주기의 절반이니까 위로 볼록한 반주기의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그럼 걔는 a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잖아. 직접 계산을 해봐도 그렇고 기하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여기서 여기까지 접근을 하지 않게 된 거. 됐나요? 자, 그럼 면적을 어쨌든 계산을 하러 갑시다. sin ax 적분하면 마이너스 a분의 1 생길 거고 코사인의 a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a분의 파이에서부터 0까지 가는 거고 0에서부터 a분의 파이까지 가는 거고 그럼 a분의 파이 들어가면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 되면서 부호는 a분의 1 그치 마이너스에 0 집어넣으면 코사인 0 1이니까 그대로 또다시 마이너스 a분의 1 그래서 두 조각 면적이죠. a분의 2 됐어. 자, 그래서 이 조각의 면적이 현재 a분의 2인 걸 얘기하는데 얘가 지금 2분의 1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 자, a는 양수니까 넘어가면서 곱하면서 자, a 값이 일단 4 이하라고 정해지고 양수이기 때문에 a는 0보다 크다고 당연히 전제로 깔고 갑니다. 자, 그래서 가조건에서는 a의 범위를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a가 양수라는 조건이었구나. a가 그냥 4 이하네. a는 음수일 수도 있는 상태. 뭐야? 그럼 주기로 a는 2파이라고 좀 안 되네? 절대값이네? 그럼 우리는 일단 a가 양수인 걸 해석을 합시다. 뭐야? a가 당연히 양수라고 생각하고 푸는디? 근데 a가 음수면은 대칭 해동되니까 2분의 1보다 크다를 만족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정적분 값이 그렇지. 그걸 사실 가족관에서 모조리 판단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나 너무 대충 풀었네. 다행히 그냥 풀어도 답이 됐을 것 같은데. 그죠? A가 그러면 지금 얘는 양수인 그래프의 해석이니까 A가 음수일 때도 한번 해석은 해야 되겠네요. A가 음수가 되는 거면 이 sin AX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 먼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죠? Y축 대칭이 들어갔으니까 얘가 아래로 볼록이 먼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거고. 자,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서 그럼 0에서부터 a분의 파이는 a가 음수가 되면 주기가 절대값 a분의 2파이가 되는 거니까 주기의 표현이 마이너스 a분의 2파이로 바뀌면서 자, 여기가 오히려 마이너스 a분의 파이가 되고 a분의 파이는 여기 음의 영역에 존재하게 되겠다. 그치? 자, 그럼 얘가 이제 음의 방향으로 쭉 적분이 되면서 계산이 될 거고 그럼 음의 방향으로 적분이 되는데 자, 양의 면적을 적분하고 있으니까 얘는 정적분의 수치가 양수다 음수다?
음수일 수밖에 없다. 그치? 그래서 음수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수는 없는 상태라서 그래서 그 A가 0보다 작은 거 배제되고 지적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족관계 세조건까지 원래 해석을 해야 되네. 자, 그래서 이제 A는 그럼 0보다 큰 것까지 따지고 가야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나조건을 봅시다. 자, 나조건을 보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T값에 대한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무엇이 성립하냐면 내가 0에서 3파까지 적분을 쭉 해나갈 건데 자, 절대값의 fx에다가 자, t를 더한 절대값 그래프가 다시 얘랑 0에서부터 3파이까지 절대값 fx 마이너스 t의 절대값 dx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정적분값이 항상 똑같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의 합을 구하자. 자, 그러면 우리는 A 값에 따라서 무엇이 변하고 있냐면 삼각함수의 주기가 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 알아보겠어. 그런데 얘가 0에서 3파까지 구간을 딱 정해줬거든. 자, 그 0에서부터 3파까지 적분을 하는데 그 삼각함수 그래프에다가 t만큼 더해서 접어 올린 거야. t만큼 빼서 접어 올린 그래프에 대한 정적분이 항상 똑같은 값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t값은 0과 1 사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한번 그림 그리면서 확인해 봅시다. 어차피 주기함수니까 한 주기만 그려서 좀 판단을 해볼게요. 내 삼각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한 주기에 대해서 a분의 2파이에 대해서 쭉 그려지고 있는데 얘 최대값이 지금 1인 상태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상태니까 자, 만약에 평행이동량이 1보다 크다면 접혀 올라가는 그래프가 의미가 크게 없는 상태가 되겠다. 그지? 그럼 지금 0과 t 사, t가 0과 1 사이의 값에 대해서 평행이동이 일어났으니 자, 내 그래프가 적당히 이만큼 t 정도 올라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를 y는 t라 그러면 자,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삼각함수 그래프가 자, 이 분홍색 그래프가 fx 플러스 t의 그래프가 될 거고 그럼 여기다가 절대값을 통 하고 씌우게 되면 분명히 자, 어긋난 부분이 생기는 느낌으로 접히는 형태의 그래프가 삼각함수 그래프가 그려진 게 일반적인 모양이다 라는 생각인 거지. 그럼 이러한 삼각함수를 내가 0에서부터 몇 파이까지 접근하겠다는 거냐면 0에서부터 3파이까지 쭉 접근을 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한 거야? 그런데 이제 다시 아래쪽에는 fx 그래프를 t만큼 아래쪽으로 내리는 거니까 뭔가 대칭성이 있는 형태의 삼각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고 그치? 밑으로 내려가지고 얘를 다시 이렇게 쭉 그린 다음에 자, x축에 대해서 접어 올리게 되면 오히려 얘는 이 마이너스 t였던 부분이 플러스 t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얘기를 해보고 가면 이 산의 높이랑 이 산의 높이는 어때야 될 수밖에 없을까? 같을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보자. 여기가 지금 t만큼 올라간 위치가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t였어요. 이걸 축에 대해서 접어 올리니까 이 위치는 도로 바뀌면서 1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먼저 t만큼 내린 곳에 이 높이가 뭐였었냐? t만큼 내린 곳에 이 높이가 접히지 않는 곳에 이 높이가 그대로 뭐가 될 거냐면 1 마이너스 뭐가 돼야 된다? t다. 여기서 t만큼 내려온 부분이 있는 거니까. 알아보니? 그래서 대칭성 있게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접힌 부분이랑 왼쪽에 있는 접힌 부분이 똑같은 모양이 될 거고. 자, 그럼 다시 요 아랫부분이 접혀 올라간 부분은 이 왼쪽에 있는 산이랑 높이가 완벽히 똑같이 일치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럼 봐봐. 내가 여기 A 값에 따라서 얘는 3보다 큰 값일 수도 있고 작은 값일 수도 있어. 만약에 3파이가 1층에서 끊어진다 치자. 그럼 두 개의 정적분값이 같을 리가 있을까? 없겠지. 그럼 3파이까지 적분했을 때 이 두 면적이 서로 같으려면 딱 어디에 3파이가 마주쳐야 된다는 얘기야? 주기의 끝에서 3파이가 마주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어중간한 위치에 몇 파이가 있으면 3파이가 있으면 이 두 개 정적분값이 같을 리가 있어 없어? 없어. 자리가 뒤바뀐 형태니까. 그럼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주기마다마다 네가 몇 파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 3파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 그럼 A분의 2파이가 3파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주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A분의 몇 파이인가요? 4파이. 그럼 여기가 3파이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한 거야? 그럼 얘를 일반화하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A분의 2파이에 대해서 자, 얘가 몇 개 갔는지를 모르니까
자연수 n개만큼 봤을 때 그 위치가 3파이가 되도록 하는 자, 이 자연수 n이 총 몇 개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고 그래서 얘가 무한정 많을 수는 없으니까 a 값의 범위를 어디부터 어디 사이로 정해보냐면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로 정해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한 거니? 그러면 이 a분의 2파이가 가지는 범위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a가 0보다 크고 지금 몇보다는 작으니까 4보다 작거나 같다며. 그럼 이때 a분의 2파이의 범위. 자, a를 정형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무슨 함수 그래프입니까? 유리함수 그래프니까 유리함수에서 이 범위 찾을 수 있는 거잖아. 그 안에서 될 수 있는 몇 파이들을 다 찾아본다는 생각? 3파이들을 다 찾아본다라는 생각인 거죠. 아 잠깐만, a분의 2파이만 찾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 이게 좀 몇 날 뻔했다. a분의 2파이도 되고 얘가 a분의 몇 파이도 될 수 있으니까 4파이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그냥 정리를 해야겠네. 우리한테 주어진 건 누구의 범위냐면 a의 범위고요. 그 다음에 내가 찾는 건 이 자연수 n이 몇 개나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a의 범위를 이용해서 누구의 범위를 찾자는 느낌이 뭐냐면 n의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 이런 느낌인 거지. 내가 원하는 변수 n의 개수니까. 자, 그럼 자연수 n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 여기 파이 날리고 나면 자, a가 넘어가게 되면 그들 2n이라는 것이 3a가 되고 그럼 n은 현재 2분의 3a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자, 2분의 3a의 범위를 구하면 그게 곧 n의 범위가 되겠죠. 여기 양변이랑 2분의 30 곱하면 얘는 0보다 크고 작거나 같네. 5보다는 6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럼 여기 지금 자연수 n이 몇 개까지 될 수 있다는 거? 1부터 6까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컷? 됐어요? 그럼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또 A 정확이야? A 정확이네요. 그럼 A는 n이 정해지면 A로 정해지는 거니까 n이 그러면 1, 2, 3, 4, 5, 6이 될 수 있다는 말은 A는 그 n 값에 대해서 몇 분의 몇 배이기 때문에 3분의 1이기 때문에 n의 총합에다가 몇 분의 몇 배 하면 되겠다? 총합을 3분의 1을 하면 되겠다. 그럼 3분의 1에 얘 등차수 여기니까 그대로 1, 2, 5, 30은 몇이면? 21 될 거고 그래서 약분되면서 얘는 14가 된다. 이런 의미의 문제가 되겠네. 그래서 29번도 그렇고 28번이 그러면 29번을 보고는 28번이 조금 더 계산이 난해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28번도 그렇고 29번도 그렇고 차분하게 계산하면 좀 사실 가장 낯선 문제는 27번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하고 자, 선택하는 마무리를 합시다. 자, 끝! 자, 이렇게 해서 킬캠으로 나오자.